우리는 지금 식재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가을이면 생각나는 추어탕의 물고기는 미꾸라지가 아닐 수도 있다. 흔히 말하는 흑돼지도 품종에 따라 맛이 전혀 다르다. 솔직하고 숨김이 없는 음식의 맛. 결국 잘 키운 식재료가 이 음식의 맛을 좌우하게 된다. 더 건강하고 자연에 더 가까운 맛을 찾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성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는 곳. 전라북도 남원에서 우리가 몰랐던 식재료의 진실을 만난다. 연못과 어우러진 오작교와 광한루의 풍치가 아름다운 광한루원. 바로 춘향과 이도령이 만난 곳이다. 광한루의 광한은 달나라 궁전을 뜻한다. 그 신비로운 이름만큼이나 아름다운 자연 풍경에 둘러싸인 이 누각을 바라보고 있자면 당장이라도 어린 춘향과 이도령이 나타날 것만 같다. 한국 문학 작품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춘향전의 무대 남원. 이런 남원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은 두말할 것 없이 단연 추어탕. 전국 어디를 가나 추어탕 전문점에선 주로 남원의 이름을 붙인다. 가을이 깊어가고 논의 벼가 누렇게 익어갈 무렵이면 논바닥에 사는 조그만 물고기의 살이 오르는데 바로 그 물고기가 추어다. 추어는 양식이 발달돼 있다. 벼를 심은 논에 추어가 살 공간을 확보해 키우는데 이런 논 생태식 양식에서는 추어가 사료를 적게 먹는 대신 논에 있는 작은 벌레들을 먹고 크기 때문에 자연상과 맛이 흡사하다. 추어는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가을이면 몸의 영양분을 가득 저장한다. 그래서 가을 추어를 최고로 치는 것이다. 추어의 추자는 가을 추와 물고기 어자가 합쳐져 만들어진 미꾸라지 추다. 사람들은 보통 추어탕의 추어를 미꾸라지라고 생각하지만 추어탕으로 유명한 남원에서 많이 잡히는 것은 본래 미꾸라지가 아니라 미꾸리였다. 그러니 남원의 추어탕은 미꾸리 추어탕인 것이다. 미꾸라지는 좀 성장이 빠르고 환경 적응이 잘 되고 미꾸리는 좀 예민하고 잘 안 커요. 많이 안 커요. 미꾸리와 미꾸라지는 생태적으로 비슷하다. 겉모습만 보고는 구분이 어려울 정도. 하지만 양식을 하기엔 미꾸리가 훨씬 어렵다. 우리 땅엔 오래전부터 미꾸리와 미꾸라지가 함께 살았다. 야생 상태에서는 미꾸리가 미꾸라지보다 더 많이 잡히고 미꾸라지에 비해 구수한 맛이 깊은 것이 특징이다. 깊어진 가을만큼 미꾸리도 토실토실하게 살이 올랐다. 몸통이 약간 둥그런 것이 미꾸리이고 세로로 납작한 것이 미꾸라지. 미꾸라지는 미꾸리보다 입수염이 길고 미꾸리는 꼬리 부분에 둥근 점이 있어 이런 특징들을 보고 구분이 가능하다. 미꾸라지는 한 1년 반 정도 키우면 가능하고 크기는 약 15g 이상, 15g에서 약 20g. 그리고 미꾸리는 약 2년 조금 넘게 2년 반 정도 키우면 가능할 것 같아요. 크기는 거의 비슷하고 그 정도 크면. 남원에는 남원 추어탕의 명성과 맛을 지키기 위해 비싼 미꾸리를 섞어 쓰는 식당이 많다. 사용할 양만큼 하루 동안 맑은 물에 담가 흙냄새를 없애는 것이 추어탕 만들기의 첫 번째 과정. 많이 갖다 놓으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부딪히게 되고 또 살도 빠지게 되고 또 싱싱한 신선함도 덜 하고요. 바로 끓일 때 그만큼만 해갖고 와야 미리 갖다 놓으면 아무래도 신선도가 없죠.
미꾸리 해감에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소금 뿌리기. 민물고기인 산 미꾸리에 소금이 닿으면 몸 안의 흙을 모두 토해낸다. 해감하는 과정에서 서로 몸을 비비기 때문에 점액질 거품이 일어난다. 이 거품을 깨끗이 씻어내면 미꾸리 손질은 끝. 이대로 솥에 넣고 삶는다. 미꾸라지 흐레 냄새를 빼기 위해서 지금 녹차가루를 적당량을 뿌려서 1시간 정도를 처음에는 뜨겁게 하다가 끓은 다음에 중간 불을 또 약한 불 해서 1시간 정도의 미꾸라지를 삶으면 돼요. 그 과정입니다. 미꾸라지와 미꾸리는 뼈까지 물러질 정도로 푹 삶는다. 미꾸리가 끓는 동안 다른 재료 준비를 서두른다. 남원 추어탕에서 미꾸리만큼이나 중요한 재료, 바로 고소하고 진한 맛을 내는 들깨다. 들깨는 물에 불려두었다 씻어서 갈아준다. 정성 들여 준비한 들깨 국물에 고추장과 된장을 섞은 얼큰한 양념을 넣고 끓인다. 이때쯤 미꾸리도 충분히 삶아진다. 뼈하고 살하고 뼈가 씹히니까 일단 살을 1시간 이상 곤 미꾸라지를 살을 지금 내리고 있어요. 추어탕은 추어를 갈아서 쓰는 전라도식과 갈지 않고 그대로 쓰는 서울식이 있다. 통추어가 들어있는 서울식 추어탕이 씹히는 맛이 좋다면 전라도식은 만드는 과정이 수고스럽지만 보다 부드러운 추어탕을 즐길 수 있다. 지금 모든 양념이 복합적으로 1시간 반 이상 끓였기 때문에 무 쓰레기는 나중에 넣어야 돼요. 먼저 넣으면 무르니까 지금 열무 넣고 있습니다. 열무 시래기 이렇게 넣어서 반나절 내내 준비하고 끓인 추어탕은 한 그릇씩 뚝배기에 담겨 마지막 열기를 더한다. 그 어떤 보약을 이 음식에 비할까? 남원의 이름을 건 진한 추어탕이다. 어떤 이는 오로지 이 추어탕을 맛보기 위해 남원을 찾기도 한다. 그래서 남원은 변함없는 맛을 지키기 위해 더디게 자라는 미꾸리를 고집한다. 언제나 한결같은 맛. 남원에는 가을의 맛이 있다. 들깨와 미꾸리를 듬뿍 갈아 넣은 추어탕은 그 국물만으로도 충분히 끼니가 될 정도로 걸쭉하고 깊은 맛을 낸다. 여기에 부드럽게 씹히는 무청까지. 흰 쌀밥을 말아주면 탕이라기보다는 죽에 가까운 모양이 되는데 과연 가을의 보양식다운 든든함이 있다. 가을에 많이 먹은다고 해서 추어탕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계절이 없이 그냥 사시사철 보양식으로 많이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온기가 붙이거나 좀 그럴 때 와서 많이 찾고 또 외지인들이 많이 이거를 남원을 들으셔갖고 항상 이거 먹고 가는 그 음식이에요. 또 다른 식재료를 찾아간 곳. 지리산 자락 해발 600m 고지대 청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특별한 돼지들이 자라고 있다. 검은 빛을 띠는 흑돼지. 하지만 이 돼지는 보통 흑돼지가 아니다. 이 품종은 버크셔라는 품종인데요. 버크셔라는 품종은 특징적으로 6군데의 하얀 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리, 그다음에 이마. 그래서 우리가 흰 코 돼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생김새의 버크셔. 우리나라에서 흑돼지로 불리는 것은 3가지다. 토종 흑돼지와 잡종 흑돼지, 그리고 이 버크셔. 하지만 토종 흑돼지는 다 키워도 70kg 정도밖에 되지 않아 출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시중에서 흑돼지라고 팔리는 것은 버크셔 돼지거나 잡종 흑돼지인 셈이다. 국내 돼지 수의 0.3%밖에 되지 않는 버크셔는 혈통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마치 질 좋은 한우를 생산할 때처럼 부모 및 조부모에 대한 정보까지 기록해둔다.
이것이 잡종 흑돼지와 차별화되는 버크셔 흑돼지의 경쟁력이 되는 것이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만을 먹이면서 혈통을 관리해 키우니 공장식으로 사육하는 일반 돼지와는 품질에서도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지리산에서 키운 흑돼지 버크셔. 과연 그 맛은 어떨까? 흑돼지와 백돼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지방 성분이 있습니다. 흑돼지는 백돼지보다 지방의 불포화 지방산이 함량이 높아서 훨씬 더 고소한 맛과 그다음에 그 잡내가 안 나는 그런 맛이 있고요. 그리고 근섬유가 그 백돼지보다 좀 더 가늘고 근섬유가 많기 때문에 더 부드럽고 촉촉한 것을 즐길 수가 있죠. 지구상에는 천여 가지의 돼지 품종이 존재하는데 가장 맛있는 돼지 품종의 하나로 지리산 흑돼지인 버크셔가 꼽힌다. 근섬유가 가늘고 촘촘한 지리산 흑돼지. 조리 후에도 수분을 충분히 머금고 있어 육즙의 향미를 더해주고 지방은 수분이 적기 때문에 일반 돼지고기에 비해 탄력이 있다. 일반적인 흑돼지는 품종보다는 어느 지역에서 자랐느냐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것은 버크셔라는 그 순수 흑돼지 품종을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버크셔 흑돼지로 끓이는 김치찌개. 만드는 방법은 일반 김치찌개와 다를 게 없다. 잘 익은 김치와 기름이 적절하게 섞인 버크셔 고기에 고춧가루와 마늘을 넣고 조물조물 섞는다. 들어가 있는 김치와 돼지고기가 완전히 그 포인트인데, 김치는 작년에 우리가 그 여기 고냉지 배추로만 사용한 김장 배추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인데 지금까지도 물러지지 않는 그런 숙성된 김치고, 그다음에 흑돼지도 되게 부드럽고 담백하고 고소하기 때문에 두가 어울리면 여기 김치찌개는 특별히 더 담백하면서 칼칼한 맛이 납니다. 양파와 무를 우려낸 육수를 붓고 끓인다. 고기가 다 익고 국물이 진해지면 여기에 두부와 송이버섯 그리고 파를 넣어 마무리한다. 버크셔 돼지는 일반 돼지에 비해 잡냄새가 적기 때문에 요리를 할 때도 기본 재료에만 충실하면 훌륭한 맛을 낼 수 있다. 평범한 김치찌개 하나도 버크셔 돼지고기라면 특별한 요리가 된다. 일단 간장 갈비찜 양념을 하는데요. 간장 넣고요. 그다음에 물엿하고 매실도 넣고, 네, 생강가루, 이 가진 양념을 여기다 게 가지고 갈비에다 묻혀서 이제 재워 놓을 겁니다. 이제 칼집을 넣은 버크셔 흑돼지 고기에 양념을 할 차례. 삶지 않은 생고기 상태이기 때문에 간이 잘 벨 수 있도록 양념을 골고루 묻혀가며 충분히 버무리는 것이 맛을 내는 비결이다. 이대로 냄비에 담아 익히면 되는데 고기가 익으면서 나온 육즙이 더해져 양념의 맛이 더욱 깊어진다. 모든 재료가 익은 뒤 불린 당면을 넣어 한 번 더 끓이면 버크셔 흑돼지 갈비찜이 완성된다. 돼지고기는 가장 흔하게 먹는 육류다. 그만큼 만만하게 즐기는 외식 메뉴이기도 하다. 하지만 버크셔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아무 곳에서나 맛볼 수 없는 0.3%의 특별한 돼지고기 맛. 정성 들여 깨끗하게 길러진 버크셔에는 쉽게 키운 다른 고기에서 맛보지 못한 건강한 맛이 있다. 식재료는 솔직하다. 정성을 쏟고 진심을 다한 만큼 맛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 좋은 돼지고기로 만드는 이국적인 음식도 있다. 익히지 않고 숙성시키는 생햄. 버크셔 돼지의 앞다리살을 소금에 절여 무려 3년 동안 숙성시킨 것이다.
오랜 숙성 기간을 거치면서 고기의 기름이 자연스럽게 빠지고 풍미가 진해지는데 치즈와 비슷한 맛을 낸다. 이거는 잘 발효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그 찬바람이 나는 김장철에 시작을 합니다. 그때 시작을 해서 소금에 염지를 하고요. 염지해서 한 달 정도 소금 염지가 끝나면 또 물에 담궈서 간기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겨울에 바깥에 꺼내 놓게 되는데 기온이 낮은 겨울과 봄에는 밖에 꺼내 놓고 숙성시키다가 습하고 더운 여름엔 냉장을 한다. 그리고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 실온에서 숙성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이 과정에 꼬박 3년이 필요한 것이다. 완성된 생햄은 풍미가 진해 얇고 넓게 썰어 먹어야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생햄을 써는 자격증이 따로 있을 만큼 맛있게 써는 것은 어려운 기술이다. 모든 식재료는 자연히 키워야 건강하고 맛도 좋다. 이 단순한 진실을 지리산 작은 식당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지리산 둘레길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들러간다는 소박한 밥집. 고향에 계신 어머니의 모습을 닮은 주인이 지리산의 것들로 밥상을 차려주는 곳이다. 가볍고 풋풋한 맛을 내는 손. 메뉴는 우리 산채. 나는 고기는 잘 안 해줘. 산나물로 함께 산채로 함께 모두 나물 밥 먹으러 많이 오지 않아. 나물은 어디서 나요? 산에서 따고 또 집에서 하는 건 하고 우리 밭에서 하는 건 하고. 요리의 재료는 지리산이 키운다. 깻잎 이것도 이제 요리 한 입씩 한 입씩 따가지고 가갖고 또 씻어갖고 요리 하나씩 캐리스 놨다가 또 이제 양념을 또 하나씩 또 한 입씩 양념 넣고 또 요리 넣고 이렇게 반찬을 해. 손님들이 이걸 따다가 이렇게 금방 따다가 상 놔놓고 밥상 놔놓고 와서 따다 주거든. 막 신성하는 게 그렇게 맛있게 잘 먹어. 막 2접시씩 막 3접시씩 갖다 먹어. 이거 고구마 때 이것도 이제 보드란 것만 있고 드릴 것만 따와야 돼. 나중에 김치도 담고 껍질 까갖고. 지리산 보물 창고. 탐스럽게 자란 채소 자랑이 끊이지 않는다. 정해진 메뉴는 없다. 주인장의 손에 떨어진 것이 그날의 메뉴가 된다. 그래도 가장 자주 상에 올리는 것은 역시 나물 반찬. 밭에서 방금 따온 싱싱한 채소를 살짝 데쳐 찬물에 헹구면 부드럽게 숨이 죽으면서 초록빛이 더욱 진해진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묻히지 않고 조금씩 자주 묻히는 것이 맛의 비결. 이거 고구마 순. 고구마. 이거 고구마 머리 이거 삶아서 양념 잘해서 무치면 맛있어. 이거 매끌하면서. 양념은 깨, 마늘, 간장이 전부다. 진짜 맛을 내는 건 수십 년 나무를 만져온 손. 양념은 뭐 이렇게 정해진 비율이 없어요? 정해진 비율이 없고 이제 대강 종을 해서 우리들은 넣어. 종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여면 되겠다 이제 경험이 있잖아. 맛을 볼 필요도 없다. 손끝의 감촉과 냄새만으로도 충분히 그 맛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는 머위 어렸을 때 봄에 3월달에 4월달에 요거는 이제 뜯어서 삶아 말려는 게. 머위대와 망초, 뽕잎 같은 나물은 말려두었다가 볶아서 먹는다. 바람에 한번 말린 나물은 향이 더욱 진해지기 때문에 들깨와 참기름을 넣고 양파의 단맛을 더해주면
한결 구수한 나물의 맛을 즐길 수 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지리산 밥상에 생선이 한 자리 끼일 모양이다. 손님이 이리 지금 어제 자리에 마산서 오면서 큰 박스를 하나 갖고 왔어, 막. 나는 그렇게 뭘 갖다 줬어, 손님이. 먼저도 고등어도 저기 자갈치 시장에 경매한 사람이 또 한 박스 해서 잘 먹었는데, 그런 게 그놈 갖고 오면 손님들이 이리 꾸주고. 손님들한테 받은 걸 다시 손님들한테 꺼주는 거예요? 아야 하면 손님이 같이 먹어야지. 자랑도 하고. 이곳에서는 정을 팔고 있다. 정을 사간 손님들은 이렇게 정으로 되갚을 때가 많다. 지리산의 밥상만큼 맛있게 익어가는 정. 노릇하게 잘 구워진 생선 덕분에 오늘은 더욱 풍성한 지리산 밥상이 기대된다. 지리산과 어머니의 손맛이 함께 만든 밥상. 하나하나 보자면 죄다 소박한 것들이지만 모두 차리고 보니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화려한 맛들로 젓가락을 어디부터 갖다 대야 할지 어지러울 지경이다. 귀한 아들에게 차려주는 밥상 그대로 손님상을 차리는 것이 첫 번째 원칙. 그리고 밥상에 빈 공간이 없을 만큼 지리산의 맛을 가득 보여주는 게 두 번째 원칙이다. 좋은 식재료는 지리산이 아낌없이 내어주니 부지런한 손길을 보태면 그뿐이다. 이건 뭐야? 음식을 할 때 이 손님이 이걸 와서 맛있게 잡수냐 안 잡수냐 이런 걱정이 되는데 와서 오시는 분마다 음식 맛있다고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봤다고 쌓고 감수도 막 그래 나를 추워주고 가지. 그래 나는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우리 고객 손님들은 어찌됐든 몸 건강하고 하는 일 잘 되고 행복하게 잘 살고 그러면 좋겠어. 지금까지 몰랐던 음식의 비밀을 간직한 남원. 좋은 맛은 건강한 식재료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건강한 식재료의 기본은 자연이다. 남원엔 자연 그대로 건강하게 키워낸 식재료와 솔직한 맛이 있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고집스럽게 맛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